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더텅 2022학년도 수능 분석을 맡게 된 우수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교육과정 개편 후 제대로 된 첫 시험이었죠. 첫 시험이었지만 학생들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던 시험이라고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어부터 시작해서 진짜 국어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어 1등급 컷이 지금 뭐 80점 초반, 뭐 2등급 커트라인이 뭐 70점 초반이니까 한국어인데 1교시부터 멘탈이 흔들렸는데 2교시로 넘어와서 그래 멘탈을 잡고 부여잡고 수학을 하자. 수학 잘 봐야지 라고 했는데 아니나 웬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2점 3점 뿐만 아니라 쉬운 4점들 쉬운 4점부터 딱 했을 때 계산도 복잡했다거나 아니면 계산이 짜증나거나 계산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이 배치가 돼 있었고 좀 문제를 넘기다 보니까 뭐야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15번은 왜 갑자기 빈칸 채우기로 삼각함수가 등장을 한 거지? 거기서 더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지금에 맞춘 논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나온 결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좀 좋게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입시를 성공리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한번 정확하게 문제 한번 어떤 구조로 등장을 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수원 수투를 보면요. 이렇게 단원별로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2점, 3점, 4점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단원 그리고 점수별로 이렇게 총점들 이렇게 합산을 해서 나타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서 74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26점의 배점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느꼈을 때 선생님 이거 강의를 찍으려고 분석을 하려고요. 처음에 일단 수능 당일날 한번 시험지 풀어봤고요. 그 이후에 분석을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그냥 혼자 푸는 거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좀 다르니까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수능 시험지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풀었을 때 선생님도 처음 풀었을 때 큰일 났다. 야 이거 학생들 어떡하지?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친구들 오프라인 친구들도 뭐 온라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큰일 났다. 이거 애들이 많이 준비를 안 했으면은 문제를 조금 선택적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학생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수능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뉴스들이 막 쏟아졌죠? 쉬웠다. 이번에 물수능이다. 수학 엄청 쉬웠다. 라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나는 어려웠는데 기사들 보니까 뭐래 다 쉬웠대.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렸죠. 근데 뭐 결국 오픈 까보니까요. 뭐 가채점 결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있을 교수님들은 쉽게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 자체는 어렵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뭘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낯섭니다. 문제가 낯설었어요. 그럼 낯선다는 게 뭘까? 근데 왜 선생님들은 쉽게 풀어요? 뭐 엄청 쉽게는 아니겠지만 선생님은 왜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 같아요. 선택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왔는데요. 탄젠트 잘 나왔나요? 탄젠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만 공부를 한 거야. 선생님이 수능 직전에도요. 수능 직전에 마지막 날 한번 정리를 쫙 해주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정리를 하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선생님, 탄젠트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올 수도 있지. 왜 그거를 선택을 하냐 너가. 그럼 마지막 날이고 뭐 탄젠트 한번 내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 정리, 성질도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5분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 친구 특히 문과입니다. 이과 친구들은 그래도 탄젠트 해요. 이과 친구들은 왜냐면 탄젠트 미분 나오니까 그렇죠. 아니면 탄젠트 덧셈 정리 나오니까 탄젠트에 관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이 문과 친구들 확통 선택하시는 분들은 탄젠트 공부 안 하죠. 사인, 코사인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선택적으로 했다.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낯설게 낯설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됐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 즉 후배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와서 뭐 재수나 이렇게 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다음 수능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미 지난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라는 건 뭐냐면요. 제발 선택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그런 선택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수학을 많이 풀어봤고 많이 분석을 하신 분들이 야, 시간 없으니까 일단 요거는 패스하자. 이런 선택은 그나마 인정. 그런데 그거 말고 혼자 공부하고 인강의 도움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주관적으로 자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왜냐면 인강 같은 경우도 어떤 거야. 쌍방 소통이 안 되잖아. 여러분 인강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나오죠. 이렇게 말 못하죠. 혼자서 진짜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절대로 선택적인 공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마더톤 교재 보면요. 연도 오래된 거 있죠? 옛날 거. 여러분 다 여러분 다 나이가 많아. 막 1997학년도, 2000년도 막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푸세요. 이제는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스타일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냐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넓혀 봐라. 사인, 코사인만 하지 말고 탄젠트도 하고요. 모든 부분들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좀 잔소리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확실히 쉽게 내려고 한 의도는 보인다. 하지만 학생들이 왜 시험을 점수가 등급컷이 왜 그런 식으로 나왔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선택적인 공부를 했다.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잖아요 맨날. 근데 그거는 다 저번 교육과정 기준이었고 이번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런 변형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게 조금 학생들이 시험을 어렵게 느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수원, 수투에서 2점, 3점, 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4점, 그리고 선택 과목 26점인데 뭐 2점, 3점에 관한 내용 말은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결국은 우리가 고득점, 사실 이런 분석 강의를 듣시는 분들도 2등급 이상이죠. 뭐 3,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2등급 또는 3,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1등급 아니면 1등급이 평생 1등급이었는데 계속 1등 그러니까 3, 4등급 이상을 포커스로 맞추기 때문에 이 4점짜리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2문제 나왔고 삼각함수 2문제, 수열 1문제, 함수 극한 1문제, 미분 2문제, 적분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수열이 조금 뭐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노가다식이죠. 일일이 다 세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이 4점짜리를 좀 대놓고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꼽아라. 딱 꼽았어. 그 문제랑 그 전년도 아니면 또는 뭐 전 교육과정, 전전 교육과정에 제일 어려운 문제를 뽑아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정답률 1%, 2%, 뭐 3% 이런 문제들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랑 지금 나와 있는 킬러 문제들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난이도 자체는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고쳐야 되는 습관은 뭐냐면 우리가 전 교육과정이죠. 20번, 21번, 29번, 30번이었습니다. 이 네 문제는 야 쳐다보지도 마. 넘어가 라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왜냐면 진짜 중학생만 되더라도요. 많이 막 듣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모의고사를 처음 쳐보니까 야 진짜 21번, 20번, 29번, 30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막 진짜 주입식으로 때려 박아졌고 3학년이 돼서야 선택 과목이 들어가서 22번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다루게 되는데 그게 너무 주입식으로 되다 보니까 객관식 뒤에 두 문제 어려운 거고 주관식 뒤에 두 문제 어렵고 선택 과목 뒤에 세 문제 어려운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포기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시험은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아니지. 이번 교육과정은 확실하게 어려운 문제 배치는 비슷해요. 객관식 앞에서 세 문제 총, 뒤에서 세 문제, 주관식 뒤에서 세 문제, 선택 과목 뒤에서 세 문제. 그 세 문제들이 뭐 어려워. 다 킬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항 배치가 난이도랑 직접적인 그러니까 맞추냐, 푸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객관식 같은 경우도 13, 14, 15번이 있었는데요. 15번 쉬웠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3, 14, 15번 그 세 문제를 비교했을 때 15번 쉬웠습니다. 주관식으로 봤을 때도요. 21번, 20번, 뭐 22번까지 했을 때 22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거는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풀어서 맞춘 학생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내 생각에 22번은요. 10명 중에 맞춘 사람 10명 중에 3명, 4명은요. 그냥 이거겠지. 이거겠지 하고 풀어서 맞춘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22번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출과 훈련들을 많이 했다라면 그 문항 배치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 번호는. 그래서 번호를 보고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점짜리 위주로 보시면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13, 22, 14, 20. 네 문제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노란색을 체크한 이유는 이 네 문제를 다 틀려도 2등급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2등급의 결정 짓는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네 문제 말고 외적인 거에서 틀리게 되면은 2등급은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이 네 문제, 딴 거 다 맞고 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춘다라면 거기에서 나는 거의 확정적인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서 풀 때도 요 정도,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도 뭐 당연히 28번, 29번, 30번이죠. 확통 같은 경우에는 29번 제끼고. 기하가 조금 애매한데 뭐 그거는 확통, 기하, 미적에서 추로 설명을 하겠지만 요 네 문제 틀려서 12점,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 세 문제 28, 29, 30 틀려돼요. 12점, 26점 까여가지고 16점, 12점이니까 28점 까여서 72점. 그 정도면 2등급 커트에 간당간당한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한 문제 정도 추가적으로 맞추면 2등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수원, 수투, 요 13, 14, 20, 22번에 초점에 맞춰서 이번 분석은 진행이 될 거고요. 앞부분도 좀 말은 하고 갈 건데 따로 PPT 파일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어차피 시험지 피고 있을 테니까, 아니면은 말로 설명을 할 때 어차피 풀지는 않을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요 네 문제 틀려도 된다. 틀려도 2등급은 나올 수 있다. 그중에 한 문제 열심히 풀어서 남은 시간 동안 푸셨다라면 2등급 노려볼 만합니다. 알겠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문제를 하기는 했고 뭐 21번은요 선생님 수열인데요. 그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요 네 문제 말고요. 다음 슬라이드 말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이 네 문제 말고 4점짜리에 관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요. 9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직선이 있는 구조였어요. 9번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쫙 나와 있고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요. 기출문제 보시면요. 수두룩 빽빽하게 있어요. 수두룩 빽빽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요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 많이 훈련하신 분들은 쿨하게 맞추고 넘어갔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풀이는 어차피 개별적인 풀이는 여러분 어차피 또 촬영합니다. 마더텅에서 촬영을 하니까 이 개별 풀이 왜 안 해줘요? 어차피 촬영할 거예요. 따로따로 문항별로 촬영하니까 걱정 마시고 9번 나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했어? 맞출 수 있어. 자 10번 가볼까? 자 10번 문제가 뭐였냐면 접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접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틀린 학생들이 있으면 왜 틀렸을까? 접선의 범위식 못 구하는 학생들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4점 도전하시는 분들 접선의 범위식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틀릴 만한 요소는 뭐냐면 계산 부분, 계산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가 fx가 나와 있었고 다른 하나가 뭐가 나와 있었냐면 y는 xfx라는 녀석이 등장돼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미분을 때렸을 때 y'은 fx 플러스 x f'x가 될 거고요. 지금 주어진 점들이 나와 있었는데 어떤 점들이 나와 있었냐면 이 위의 점 0,0과 이 위의 점 1,2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이 y는 xfx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1,2니까 y는 여기 x-1 했을 거고 여기 플러스 2를 했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현혹된 거야. 어떻게 현혹되냐면 1,2였지 f'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f'1은 아니죠. 왜요? 우리 누구야 지금? y는 xfx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fx 플러스 x f'x였어요. 그래서 얘가 f'일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야 됐냐면 기울기에
F1 플러스 F'1이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실수해서 아니면 뭔가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라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 부분을 자연스럽게 fx를 기준으로 하신 분들은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풀이는 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한번 보시면 11번, 와 11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일단 9번 문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10번 문제 계산 한번 틀려서 시간 잡혔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쿨하게 맞추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1번 문제에서 일단 살짝 흔들렸어요, 멘탈이. 그래서 11번 문제를 갔는데 여기서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갑자기 뭐가 등장했냐면 탄젠트가 등장을 했어요. 와, 갑자기 탄젠트가 등장하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삼각형이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탄젠트가 나와서 여러분 멘탈이 무너졌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정도만 보고 들어갔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 얘가 사인 코사인으로 나왔으면 그래도 좀 도전을 해봤을 텐데 탄젠트니까 좀 멘탈이 나갔을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a분의 파이 x다. y는 이런 식으로 등장이 돼 있는데 요런 탄젠트인데 요 안에 갖고 장난질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주기를 갖고 왔어야 될 거고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파이니까 요 녀석이 파이가 되려면 x는 파이가 a가 되면 되겠죠. a가. 그래서 주기는 a였다. 그럼 얘를 가지고 탄젠트의 성질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탄젠트를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흔들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을 보면 탄젠트는 한 주기에 있어서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y값이 나왔다라는 건 정확하게 여기의 차이가 주기만큼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탄젠트는 원점 대칭인 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을 거고 따라서 요 y좌표와 요 y좌표는 부호만 반대인 녀석이 된다.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얘를 쫙 자르면 1대 2대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a가 된다. 그럼 이 반쪽의 길이는 4분의 루트 3a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분석을 못 하신 분들은 조금 애매했을 수 있다. 뭐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가 2분의 a니까 요 좌표는 4분의 a가 되는 것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4분의 a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4분의 루트 3a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a값 찾고 진행하시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탄젠트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이런 탄젠트의 성질들 많이 까먹었죠. 선택적인 공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이 원하는 거 그거 같아. 야, 너 모든 단원을 꼼꼼히 공부해라. 꼼꼼히 공부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2번 한번 보는데요. 12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요. 여기서 한번 감탄했어. 이게 풀이가 얼마 안 걸려. 이거 완벽하게 푸는데도 얼마 안 걸리는데 좀 감탄했어. 진짜 좀 쉽지만 너네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했는지에 관해서 좀 물어보는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일단 이런 방정식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fx가 뭔지들은 바로 찾아놨어야 될 거고 12번 문제에 인수분해에서 fx가 나올 수 있는 거 보면 fx는 1이던가 마이너스 x던가 x던가 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를 x축, y축에 관해서 이렇게 보는데 fx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그래프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겨야 되고 그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는 말이 등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냐면 x는 1 한번 그어놓고요. y는 x 그어놓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어야 되니까 1보다 큰 범위들은 지워버리는 거야. 얘 없어야 돼. 얘도 없어야 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0이니까 0보다 작은 지점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일 때랑 1일 때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0일 때는 여기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0이랑 인접한 여기 부분은 존재를 해야 될 거고
최대값 1. 그럼 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 두 가지 개형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y는 이를 따라가겠다.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출에도 있었죠. 기출 문제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는 솔직히 조금 감탄됐다. 문제 잘 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는데요. 13번 문제는 킬러 문제였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13번은 킬러 문제라서 이따 따로 한번 볼 거고요. 14번 문제도 킬러 문제였고요. 15번 문제는요. 오늘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15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거야. 어떤 게 나왔냐면 원 2개 나와 있고요. 막 거기서 선 엄청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래. 복잡해. 포기해. 나는요. 15번이요. 여러분들 풀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15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거든. 지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삼각함수 활용이요.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계산 짜증나고 도형 성질 엄청나게 보게끔 나왔거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그런데 수능에서는 너무 쉽게 나왔어.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 따져가면서요. 그냥 빈칸만 채우면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죠. 15번 문제는요. 각도. 이런 문제는 각도 구하는 게 어렵거든. 각도도 문제에서 다 알려줬고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쉬웠다. 얘가 만약에 뭐 삼각함수가 아니라 이런 난이도 수준으로 다른 문제로 나왔으면 3점짜리? 아니면 쉬운 4점짜리 수준이었어요. 이거 어려운 4점도 아니었습니다. 맞췄어야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4개 딱 집어줬습니다. 이 4개 틀려도 2등급 커트에 간당간당하다. 그 말은 15번은 푸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15번은 어제 개별풀이는 한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뭐 4점짜리 문제 20번, 21번, 22번인데 20번 같은 경우, 22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풀이를 할 거고 이따가 바로 이어서 21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21번이요. 수열 노가다 문제가 아니나 다를까 나왔네요.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21번은 예측하는 녀석이었죠. 예측하는 녀석이었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값 A1이 2고요. 절대값 AN 플러스 1은 거기에 2배를 하면 된대. 그러니까 절대값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건 2, 4, 8, 16, 32, 64, 128. 힘들어. 256, 512, 1024. 요런 형태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절대값들이 2, 4, 8 이런 애들이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여야 됐다라는 거죠. 그때 뭐가 나왔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녀석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노가다였고 어떻게 보면 수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냐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거든 결국. 수열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추론할 수 있냐, 규칙을 찾을 수 있냐. 이게 목적인 거거든, 수열 단원의 목적이. 그래서 아주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싹 다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봐. 2, 4면요. 여기까지 더하면 2죠. 빼면은 마이너스 2예요. 여기까지 더하면 6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빼면 8, 2가 나와요, 2. 여기까지 더하면 14입니다. 또 2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더하면 30이에요. 또 2가 나와요. 그 직전까지의 계산 결과는 그 다음 거에서 이만큼 작구나 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슨 소리냐. 2부터 512까지 다 더했을 때는 1022가 나온다는 얘가 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24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더한 게 1022거든. 문제에서 10번째까지 한 게 음수가 나와야 된대. 얘 음수고 나머지 다 양수여도 음수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1024는 무조건 음수였어야 됐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024가 됐어야만 이 음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24고 이 앞에까지 합이 다 양수라면 이 계산은 마이너스 2가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잡고
마이너스 14가 나오게끔 얘네들의 부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 노가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2라고 했을 때 실제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결과가. 그럼 얘가 2가 플러스일 때였거든? 플러스였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면 실제 이 합에서 얼마가 작아지는 걸까요? 2가 작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이너스 4만큼 작아지는 거죠. 왜? 2랑 마이너스 2의 거리는 4니까. 그러니까 2가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마이너스 4만큼 작아질 거고 마이너스 8만큼 마이너스 16만큼 이렇게 작아지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난 마이너스 2고요. 더 작아져야 될 값은요. 마이너스 12만큼만 더 생기면 되는 거였거든. 마이너스 12만큼만. 뭐야? 끝났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12만큼 작아지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12만큼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2랑 4가 음수였고요. 나머지 다 양수, 1024가 음수인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얘는 진짜로 뭐 수열의 합이라든지 이거 뭐 수열의 합으로 풀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수열의 합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사실 이 시그마 표현 대신 2부터 1024까지 음수 마이너스가 있던가 또는 플러스야. 예? 근데 그거 다 더해서 마이너스 14 나와야 돼 라고 설명해 준 다음에 중학생한테 풀면요. 푸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편견에 쌓여있지만 그 친구들은 순수하거든 지금. 아직 배운 게 없거든.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순수하게 접근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칠판이 좀 지저분하죠. 지우고 나서요. 아까 안 푼 킬러 문제로 넘어가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 지금부터 이어서 갈 거고요. 13번, 그리고 14번, 그리고 20번, 22번 네 문제 이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자, 13번이었어요. 와, 선생님, 13번에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의 문제, 로그 지수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안 했을 거고, 뭐 적당한 난이도 나오겠지. 아까 몇 번이었죠? 9번인가 10번인가? 그 정도 수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려웠을 거냐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계산으로 착 하려고 했으면, 계산이 더럽게 복잡해요. 시험장이면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된 상태고 압박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예감이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로그 2A가 있고 B 로그 2B를 지나는 직선의 Y 절편과 A 로그 4A B, 로그 4B 지나는 직선의 Y 절편이 같다. 함수 fx는 a bx승 플러스 b의 a x승에 대하여 f1은 40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번 문제가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더라면 조금 더 푸는 학생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예 그려져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어야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 로그 2의 b니까요. 로그 2의 x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거고 얘는 로그 4의 x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로그 2의 x랑 로그 4의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네 두 개의 관계가 보이셔야 되겠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네 두 개는 지금 9배 차이가 날 거거든. 왜? 로그 4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2의 승이 이렇게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그래프경을 한번 그린다라면 미안해요. 그래픽을 한번 그린다라면 X축, Y축 있었을 거고 로그 뭐 요런 형태 하나 그리고 요런 형태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얘네 두 개는요. 어떤 지점에서 보든 간에 몇 배, 2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이 결과는 길이는 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얘가 B라고 잡아놓고 한 요 정도의 A가 있다라고 잡아놓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쫙 있었는데 지금 조금 그림 이상하죠?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때 무슨 절편이 같아야 된다?
y절편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조금 그림 이쁘게 그려줄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었다. 그때 이 y절편이 같아야 된다. 첫 번째 풀이는 뭡니까? 그냥 이거 좌표 다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y절편 실제로 찾는 거죠. 아, 그래갖고 y절편 갖다 놔놓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건데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접근을 하자는 거냐면 지금 이 길이가 다 어때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보자고. 수선을 내리면 삼각형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얘랑 얘는 뭐가 되죠? 평행이 됩니다. 다시 요 삼각형이 있고요. 요 삼각형이 있어요. 얘네 두 개가 평행이거든. 그때 노란색 선을 그으니까 여기의 길이가 뭐고요? A가 되고요. 여기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B가 됩니다.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끝난 거야. 얘네 두 개가 평행이잖아요. 그 말은 이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은 뭐가 될 거고? 닮음이 될 거고, 닮은 B는 A 대 B가 닮은 B로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모양을 본 순간 이 문제는 이제 빨리 풀어지는 거야.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끝입니다. 이 그림만 한번 그려봤으면. 왜냐하면 이런 평행선 구조에서 닮음 갖고 문제 푸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린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안 그리는 거지. y절편, 직선 지나는 직선이고 y절편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냐?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길이는 뭐죠? 결국은 이 길이가 로그 2의 a였고 반이니까 요 길이는 로그 4의 a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로그 4의 b가 될 거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a 대입하고 b 대입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로그 2의 a에 2분의 1 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b를 세우시면 a 대 b는 로그 4의 a 대 로그 4의 b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로그 4의 a의 b승은 로그 4의 b의 a승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말은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같다라는 거죠. 아, a의 b승은 b의 a승과 같다. 이거를 좌표로 잡고 직선 찾아서 y절편 찾으셔도요, 요 같은 식 나올 겁니다. 다만 그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멘탈이 득득 흔들렸을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요거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fx를 뭐라고 하냐면 fx는 a, b의 x승 플러스 b의 ax승이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잘 봐. a, b승, b, a승 있죠. a, b승과 b, a승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요,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야. 왜? 얘가 뭔데? tx승 플러스 tx승이니까 아, f의 x는 2 곱하기 t의 x승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f의 1위 값이 나와 있고 f1이 2t가 될 테니까 그 녀석이 40이다. t는 20이라는 거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fx는 2 곱하기 20의 x승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였냐면요, f의 2였습니다. 그래서 800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풀었어요. 근데 막상 이번 수능에서 그 현장에서 푸시는 분들은 과연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까?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더라도 이런 닮음을 찾을 수 있을 거냐? 여러분들 사실 그냥 문제 이렇게 있고 내가 닮음으로 푼다고 했을 때는 거부감이 없었을 거야. 왜냐면 이런 문제 너무 많으니까. 기출문제 너무 많으니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프 안 나와 있고 내가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린 다음에 닮음을 찾는다는 생각 여러분 잘 못하는 거죠. 자, 평행선이 등장했어. 그러면 거의 빼박이에요. 닮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죠. 평행선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한 삼각형 내부에서의 평행선이 보인다면 닮음은 무조건 고려 대상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y절편 찾고 하셔도 되는데 그럼 똑같이 요거 나오는데 그 계산 과정이 선생님과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 지우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 대하여 XT가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슈라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가 나와 있냐면 XT는 위치입니다. 위치.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VT DT는 2를 만족시킬 때 와, 여기까지 읽으니까 너무 설레는 거야. 왜냐면은 속도, 속력을 적분했잖아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속력 아니면 뭐 속도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될 거고 0에서 1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2구나 라고 알려줬겠죠. 그럼 여기까지 너무 기분 좋게 풀려고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가면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자, 14번 문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진짜 문제 잘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생각은 문제 잘 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많이 힘들었다. 왜 힘들었냐? 우리 속도 위치에 관해서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출제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14번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너네 문제를 풀었니? 이해를 했니의 싸움이었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야, 이 속도를 적분하면 뭐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니? 너네 위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니? 얘가 위치가 시시각각 변할 때 걔의 의미가 뭔지 알아?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막상 14번의 풀이는요. 사실 그렇게 수식이 많이 들어가고 적분을 하고 이런 계산은 없고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이동거리 2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요. 이 문제에서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을 보자면 어떤 거냐면 이 위치가 나왔는데요. 위치에 AT 플러스 B라고 이 모르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0, 1,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까지 0 되는 값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리고 또 최고차항계수도 모릅니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면 좀 편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힘들어.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데요. 일단 기억은요. 사실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힘들어하냐면 얘가 나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었어. 순수하게 접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속도를 접근하면 뭡니까?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야? XT XTB 아니야? XT 0, 1이 될 테니까 X의 1 마이너스 X의 0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 우리 1이랑 0일 때 값은 알아요. 얘 0이고요. 얘도 0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은 거였어요. 이 기억조차도 힘들어했다고. 그럼 니은 디귿으로 가서 문제를 풀 건데 이 니은 디귿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요. 잘 봐요. 절대값 두 번째 열린 구간 0, 1. 자, 디귿 0, 1 절대값.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지금 얘 최고차항 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양수, 음수를 구분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따져볼 녀석들을 보니까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든, X에. 그 말은 얘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굳이 나눠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씌워서 볼 거니까 양수, 음수 어차피 대칭시키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 최고차항 계수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두 번째 0, 1, 0, 1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어차피 0에서 1 사이만 보거든. 0에서 1 사이만 보니까 얘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민하면 그래프 경이 너무 많아지거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을 통해서 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0과 1 밖에 있을 때는 굳이 고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 디귿을 풀 건데 니은, 디귿을 풀기 위해서 XT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짠,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확실하게 0 되는 값, 0과 1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밖에 있을 때는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나는 어차피 0, 1에서만 보거든.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안 할 거야. 난 뭐만 할 거냐면 그래프 개형만 예측하자고. 아니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아래로 갔을 수도 있을 거야. 맞아요? 또는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3차함수 그래프 개형상 이런 식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갈 때가 될 텐데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든요. 따라왔어요? 자, 여기에 y축도 한번 그려볼게요. y축도.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 건데요. 잘 봐. 얘가 누구의 그래프냐면 위치의 그래프거든. 위치의 그래프. 요 y좌표가 내 현재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0에 있다가 y좌표가 1이 됐어. 내 위치가 1인 거야. 어? 그러다가 y좌표가 0.5가 됐으면 한순간에 0.5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 1만큼 갔다가 0.5로 갔다가 1만큼 갔다가 이렇게 와리가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석할 수 있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우리한테 뭐가 나와 있냐면요. 0에서 1까지 2가 나왔다. 뭐가? 이동거리가. 그럼 잘 봐. 0에서 1까지잖아요. 나는요. 최고 지점이 여기거든.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냥 이건 편의상 한 거야. 선생님이 뭐 편의점을 가려고 갔어. 최고 거리까지. 예를 들어서 50m가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여기인 거야 지금. 시간이 0일 때.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지점이 뭐냐면 극대값이라고 할게. 극값입니다. 극값.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함수값이 0이지. 다시 뭐 한 거냐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야. 몇 미터 돌아왔겠어요? 50m를 돌아왔을 거라고. 이 그래프가 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5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운동은 여기서 50m 갔다가 도착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뒤로 50m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동 거리는 얼마죠? 내 이동 거리는 100m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끝. 0에서 1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2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요 최고 위치, 극값의 위치, 극대값의 위치는 얼마였을까요?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1이야? 올라갔어. 그 다음에 뭐 했어? 내려왔어. 그 합이 이동 거리인 거고 2가 되면 된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자고. 이번엔 뭐 했어?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어. 이 거리는 당연히 같겠죠. 같은 지점에 원점, 함수값이 0인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에 값은 또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어.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예요. 그럼 이 높낮이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의 값을 위치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의 위치를 베타라고 잡았을 때 뭐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얘는 음수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동 거리가 2알파가 나오고 요 지점에서 나오는 이동 거리가 2베타잖아. 마이너스 2베타.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왔나요? 좋아요.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니은부터 가볼까요? 절대값 xt1이 얘 뭐야? 위치가 1보다 큰 열린 구간 0이라서 존재한다. 자, 위치가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잘 봐. 여러분들 얘가 있는데요. 얘는요. 알파와 베타가 합쳐져서 1이 완성이 되는 녀석이고요. 얘는 독자적으로 위치가 1을 완성하는 녀석들입니다. 절대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보다 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같은 방향, 어차피 이동거리는 2로 고정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갔다가 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애 위치가 최대가 1이거든. 얘는 1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네일 때가 내 위치의 최대값이 등장을 할 텐데 이때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위치의 최대값은 1입니다. 절대값 위치의 최대값은 1. 그러니까 니은 말 돼요? 니은 말 안 되죠. 뭐래? 내 위치가 1보다 큰 게 있냐는 거야. 큰 거 없습니다. 디귿 가볼게요. 0에서 1. 이번엔 등호도 돼 있죠.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 x 위치가 1보다 작다. 뭐라고? 0부터 1까지
모든 t에 대해서 위치가 1보다 작아야 된대. 얘네들은 위치가 언제일 때가 있어? 위치가 1일 때가 있죠. 절대값이니까. 위치가 1일 때가 있으니까 디귿에서 원하는 건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지. 누구? 요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본 거래. 오케이? 그때 xt2는 0. 위치가 얼마? 0이 되는 구간이 열린 구간 0일에 존재한다.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0부터 1까지 위치 0 되는 거 보여요? 보입니다. 끝났네요. 디귿 맞아요? 틀려요? 디귿 맞았죠. 있잖아 0 되는 거. 쉽죠? 선생님이 무슨 계산했어요? 이거 계산이야? 이건 계산이라고 하지 말자.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위치 그래프로 내 이동거리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맞잖아. 위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맞아요? 위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가 여기 최고점이 1이라는 건 내가 앞으로 1만큼 갔다가 뒤로 1만큼 오는 거라서 이동거리가 2다. 뒤로 1만큼 갔다가 앞으로 1이니까 내 이동거리는 2다. 이거 해석을 그래프의 해석 너 이해는 하고 공부를 했니?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힘들었겠죠.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맨날 v 적분해갖고 속도를 구하던가 v 적분해갖고 위치를 구하던가 위치 그래프 미분해서 속도 그래프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위치에 관한 이 위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 좋았다. 하지만 낯설다 보니까 학생들이 틀리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까지 읽어도 많이 이런 거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그런 구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fx는 x래요. 왜 fx x래? 그냥 그래프가 0에서 1까지는 어떤 상수 a, b에 대하여 닫힌 구간 0부터요 무한대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x fx는 ax 플러스 b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60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내가 아는 fx는 0에서 1까지만 알고 있는데 1부터 2까지의 fx를 찾아봐라 라고도 해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막 쉽게 건너뛰면서 가는 그런 짓을 하는데요. 당연히 얘 읽으셔야 돼. 뭐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말을 읽으셨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문제 한번 가볼게. 자, 닫힌 건 0에서 1까지는 fx는 x인데요. 이 식이 뭐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거든. 그럼 잘 봐. 얘가 0에서 1까지가 있잖아. 그럼 0에서 1까지 이 0부터 무한대까지에는 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뭘 할 거냐면 가와 나를 짬뽕할 거야. 합쳐서 0에서 1까지의 요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fx인데 0에서 1까지 fx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라는 걸?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미안해요. 는 ax 플러스 b인데 는 ax 플러스 b. 그러면 f의 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간다. 이게 갔으면 거의 다 푼 건데 갔다라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간단해. 얘 알려줬잖아. fx는 x라며 0에서 1까지는. 그리고 내가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x값은 0부터 1까지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f2가 돼. 난 f2, x가 2일 때 함수는 몰라요. 하지만 0을 대입한다면 f1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1? 난 1일 때의 함수를 알거든. 끝났다. 자, f의 1은요. 1입니다. 그리고 또 미분 가능한 함수죠. f'1도요.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이용하자는 거야.
자, 첫 번째 f의 1입니다. 여기에 x는 0을 대입하시면요. f의 1은 b가 나옵니다. 맞아요? 0 넣은 거야. 0, 0. 그럼 b가 얼마인 거야? b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미분 때립니다. f'x 플러스 1은 이 x 플러스 a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야? x에 0 대입하는 거죠. 왜? 0부터 1까지는 이 식을 따르거든.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0 대입하니까 f'1은 a가 됩니다. f'1이 얼마라고요? 1이죠. 따라서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 f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아, 선생님 이거 0, 1 구해서 뭐예요?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요. 1부터 2까지 fx dx 값을 구하라고 시켰거든요. 잘 보세요. 얘가 뭐야? fx거든? 얘는 뭐야? f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fx가 fx 플러스 1이 되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거든. 그렇다는 소리는 얘를 fx 플러스 1로 표현을 한다면 x축으로 x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적분 구간도 원래 1, 2였는데 적분 구간도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1이 뭐가 돼? 1이 0이 될 거고요. 2가 뭐가 돼요? 1이 될 겁니다. 끝. 왜 끝? fx 플러스 1을 0에서 1까지 적분해도 1에서 2까지 fx dx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fx 플러스 1을 알거든. 어떤 범위에서만 0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fx 플러스 1을 안다고. 근데 내가 적분해야 될 것도 0에서 1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분 빨리 합시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0에서 1까지. 자, 1 대입하니까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입니다. 계산하면 6분의 11이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뭐 하래? 여기에 60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11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문제가요. 솔직히 난 모르겠어. 난 좋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이 평행이동, 적분 구간을 평행이동하는 개념이 미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 정도 기본은요. 수투에서도 몇 번 정도는 언급하고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기출문제도 있거든요. 이렇게 평행이동 통해서 적분하는 거 기출문제에도 조금 자주 출제가 돼 있고 좋다. 좋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13번 말고는 아니면 그 계산이 더 어려운 거 아니면 낯선 거 얘는 낯설지는 않았다. 문제는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낯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뭐 요런 구조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죠. 많이 출제가 됐고 시중에 기출문제도 많고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앞부분에 선생님이 말을 했지만 22번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2, 3명은 이해하지 않고 풀었을 거라고. 3명, 4명? 솔직히 반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맞춘 애들 중에 반 정도는요.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푸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야.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솔직히 좀 고일대로 고였다. 사실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인간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아름답게 생겼어. 문제는 아름답게 생겼는데 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교육 받지 않는 인강이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과 사교육의 혜택을 좀 받는 학생들과 공교육만 하는 학생들 진짜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 못 풀죠. 냉정하게 말해서 왜? 풀 수는 있겠지만 왜 냉정하게 말해서 풀기가 힘드냐? 비율관계죠. 여러분 푸심사라면 알 거예요. 이거 비율관계만 쓰면요. 이해 못하더라도 정답이 나와요. 사실 선생님도요.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 있었다라면 완벽하게 이해 안 하고 풀었을 겁니다. 이거 안 하고요. 앞에 넘어가서요. 아까 수열 문제 있죠? 마이너스 14 나오는 거. 그거 세고 있었을 거야. 이거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간 다음에.
왜냐면 그 수열 문제 선생님 처음부터 안 풀었을 거거든. 아, 너무 노가다 아니야라는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보자마자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넘어갔다라면 22번 그냥 비와 비율 관계로 그냥 넘어간 다음에 그냥 빨리 푸고 넘어가서 몇 번이었어? 21번 문제 풀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 진짜로. 아, 이거 학교에서 알려주던가. 그리고 학교만 다니는 사람들도 참 그래요, 좀. 여러분, EBS만 듣더라도요, 다 알려줍니다. EBS 강의만 듣더라도. 여러분들 제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끙끙 앓지 말고 뭔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주 좋은 플랫폼들 많습니다. 유튜브 마더통도 있고. 아, 장난이야. 어차피 듣고 있는 사람은 아니까. 그리고 EBS도 있고, 돈을 굳이 안 들이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제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투가 됐든 미적분이 됐든 이 미분과 적분이 들어가는 파트, 함수 파트는 제발 좀 혼자서 교과서 보고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잔소리했어요. 자, 22번입니다. 정확한 풀이, 완벽하게 해석하는 풀이는 따로 촬영을 할 거고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지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f'x는 0이 닫힌 구간 tt 플러스 2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사실 여기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빨리 하고 넘어갔어. 어떤 거냐면 3차 함수고 f'x의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 있을 거거든. 근데 그때 닫힌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인데 t부터 t 플러스 2까지니까 길이가 2짜리인 구간인 거야. 길이가 2짜리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없죠, 교점. 0 되는 거 없잖아. 한 개 나왔죠? 딴딴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2짜리인 구간에 교점, x축과의 교점 0 되는 값이 몇 개 존재하냐. 그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그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t a 우극한 gt와 리미트 t a 자극한 gt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gf1은 gf4는 2, gf0은 1입니다. 그때 요거 이렇게 좀 미자 이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gf0은 1이고 f5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 왜 얘만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봐야 돼. 요 f1, f4, f0 때문에 현혹될 수도 있는데, 그냥 봐봐. g값이 누가 등장해야 된대? 2가 등장해야 된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죠. 교점 두 개인 지점이 있기는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보자마자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길이가 2가 됐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일단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푼 학생들은 그냥 2라고 놓고 풀었을 거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감이구에 훈련을 많이 했던 거야.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런 구조의 문제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요. 그럼 왜 인지를 한번 보면 얘가 일단은요, 교점 2짜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요 간격이 얘보다 짧으면 안 돼. 왜? 짧으면은 딴딴딴딴딴 1이죠? 2보다 짧아. 그럼 여기서도 안 되고 넘어가면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점 2짜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빡 껴고 2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런데 문제가 어떤 데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 요 가부분에서. 가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얘가 2보다 엄청 큰 값이었어. 이렇게. 미안해. 요게 아니지. 요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2가 한 요 정도의 길이가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라고. 2.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가 아니지. 미안해. 2가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2가 요만큼이라고. 2가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를 보면요. A 우극한 A 좌극한의 합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보다 왼쪽 아주 미세한 왼쪽에서 봤을 때 교점 몇 개죠? 2개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그때의 교점의 개수도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나와버린다고. 4 나오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2가 길이 2짜리가 여기에 내부에 있으면 교점 2개짜리가 안 나오고 훨씬 크다라면 이 근보다 훨씬 크다라면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케이스는 f'x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여기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왔나요? 좋아요. 자, 그럼 얘를 토대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최고치 한계에서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겠지. 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고 알파일 때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2자일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알파 플러스? 이거 좀 다시 그릴까? 좀 안 보이죠? 미안해요. 이런 형태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일 때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야 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여기까지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너무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냐면요,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2입니다. 끝난 거죠 사실. 이 길이가 2인 순간 보여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의 길이는 얼마겠다? 1이겠다. 왜? 2대 1이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야. 학교에서 알려주세요. 그럼 이런 거 낼 거면. 안 알려주시잖아요. 학교에서. 2대 1. 뭐 요즘 알려주시나? 뭐 모르겠어요. 요즘에 선생님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알려준 다음에 수능에 출제하세요. 이거 보는 애들이랑 못 보는 애들이랑 이거 문제를 못 풀어요. 못 보면. 2대 1이죠. 이제 비와 비율 관계는 필수입니다. 이젠 필수가 돼버린 시대예요. 여러분들 극값과 극값 나머지 근까지의 거리 1입니다. 2대 1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이제 문제가 편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아랫부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아랫부분일 때는 오늘 안 할 거예요. 그거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요 GF형은 1이 안 나오고요. 윗부분일 때 정답이 나와요. 그거는 정확하게 문제 풀이할 때 할 거고, 아 여기에 있겠구나. 그럼 우리한테 한 건 뭐냐면, 자, 그렇죠. GF1, GF4는 2다 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F1 값과 F4 값을 기준으로 해서 교점 두 개가 나오려면 정확하게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가 여기 대입되는 거니까. F1, F1 플러스 2니까.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알파가 F1 그리고 F4가 돼야 된다고. F1, F4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잘 봐. 여기가 2대 1이잖아. 마침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침 4네? 끝났죠? 이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3이어야 되거든. 얘가 뭔 거냐면 얘가 알파선인 거야. 요 값이 F1과 F4인 거라고. 근데 이 길이가 정확하게 3이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고? 1이고. 당연히 여기는 얼마고? 4가 되겠죠. 끝났네요. 알파 얼마라고요? 알파 1이라고요. 그럼 fx식은 어떻게 되는데?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4. 최고치 한계에서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나타낸 거야? 아유, 정말 힘들다. 야, 요거까지 모르면 어떡하니? fx-1과의 교점이잖아. fx와 y는 1과의 교점. 그때 근이 1과 4인데 1이 중근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x-1 제곱 x-4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항하면 여기 나오죠. 됐나요? 여기서 정답이 나오고요. 아랫부분에서도 생길 수는 있는데 아랫부분에서는요. 이 GF형은 1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얘 GF형은 1.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볼까? F0 대입하면 얼마냐면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F0은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1이었잖아. 그럼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야? 거리가 2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점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요 나 조건 만족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한 해석 안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큰 지장 없었고 뭐 사실 선생님 뭐 그렇게 큰 뭐 정확한 해석을 한 거죠. 이것도. 근데 이 비와 비율 관계를 모르면 이 문제는 지옥으로 빠집니다. 솔직히 선생님 안 쓰면은 와 진짜 이거 수능 시험 시간 안에 못 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 게 뭐냐면 공부를 어느 일정 정도 수준 이상 했다라면 22번 문제 풀 수 있었어요. 이해 못 하더라도 왜 얘가 정확히 2인지 몰라도 돼. 딱 봐도 2지 공부 많이 했으면. 딱 봐도 2야. 근데 2대1 보이거든.
끝났지. F1과 F4였는데 마침 이 거리가 3인데 이 거리가 3이야. 여기 1, 여기 4.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일단 수능 분석, 수원 수특 공통과목은 끝났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뒤에 세 문제, 뒤에 세 문제라고만 할게. 객관식 세 문제, 주관식 세 문제, 선택 과목 세 문제, 총 9문제인데 그 9문제 중에서 문제의 난이도, 사실 선택 과목은 그래도 난이도가 명확해. 28, 29, 30인데 28, 30번 어렵고 29번은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확통은 쉬웠어, 29번. 그때그때 다르지만 공통 과목에 있어서 객관식 뒤에 3개와 서술형 뒤에 3개는 난이도를 구분 지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 20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22번보다. 15번보다 13번, 13번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13번을 못 푼 거야. 와, 큰일 났다. 14번, 15번이 어려운 건데 13번을 못 풀었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13번이 어려우면 14번, 15번 중에 쉬운 거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차라리. 14번, 원래 뒤에서 2개가 어려웠으니까 14, 15를 못 풀더라도 13번을 풀었어야 되는데 13번 못 풀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13번 못 풀었으면 뒤에 2문제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주관식으로 가서 20번, 21번, 22번이 있는데 20번 못 풀었어. 21번, 22번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특히나 이런 3차 함수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비와 비율 관계로 억지로라도 푸시면 됩니다. 답은 웬만하면 접할 때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치? 2대1 알잖아요. F1, F4 길이 3인 거 2대1 너무 완벽하게 풀립니다. 그냥 딱 너무 아름답게 생겼죠.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고요. 옛날같이 진짜 어려운 킬러 중에 킬러 문제가 22번에 이런 3참수로 나왔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못 풀죠. 알고 있고 얘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 킬러 중에 킬러 문제는 없었어요. 난이도 극악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통 과목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요. 2023학년도죠. 이번 교육과정의 공부함에 있어서 번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문제를 꼼꼼히 해라. 모든 문제를 꼼꼼히 해라. 라는 거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수능 열심히 또 준비해 보시고 수험생분들 끝나신 분들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한번 봤잖아. 지금 수능 끝났는데 이거 찾아보는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난 진짜 존경스러워요. 수능도 끝났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이제 마음 비워놓고요. 어차피 결론 나왔으니까 남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논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정시 원서 접수가 됐든 마음 비워놓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